네, 오늘 마지막 내용은요, 이제 문단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문단 속성이니만큼 얘네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텍스트 얼라인인데요. 텍스트의 가로축 정렬이에요. 왜 우리 워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 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요. 이 효과예요. 그래서 레프트, 센터, 라이트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단의 정렬 위치를 설정합니다. 자, 코드랑 같이 볼게요. 자, 예제 페이지에 이제 문단들을 좀 쭉 구성을 했어요. 클래스를 텍스트 1부터 텍스트 7까지 줬고요. 약간 태그들은 각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는 글자 크기 20을 부여해 놨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본 글자들만 쭉 나오겠죠. 여기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아무 이미지나 갖다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림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보완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텍스트 1에다가 아직 저장 안 했어요. 텍스트 1 기본적으로 문단은 왼쪽에 정렬되잖아요.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부여하면은 문단이 가운데로 가요. 라이트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 텍스트 인덴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예요. 마이너스 값을 적용할 경우 내어쓰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에는 제가 BR 태그로 줄바꿈을 하나 해서 두 줄을 만들었어요. 자, 텍스트 인덴트를 30이라고 주면은 첫 번째 줄만 30픽셀 들여쓰기가 돼요. 만약에 문장의 내용을 좀 길게 줬다. 그러면 이렇게 첫 줄만 들여쓰기가 되는 거죠. CSS에서 수치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같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 값의 종류가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여쓰기 같은 경우는 위치에 속한 값이에요. 크기 값은 이론상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위치는 지금 30이라고 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주면은 내어쓰기가 되는 거죠. 좀 더 주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00픽셀 정도 주면요. 아직까지 모니터 해상도가 10,000픽셀 정도 되는 애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글자를 화면 밖으로 아예 던져버리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코드 안에는 분명히 글자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스크린 리더가 이 텍스트를 읽어요. 그래서 일단 웹 접근성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림 같은 걸 넣어서 디자인적인 거를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여쓰기 속성은요, 진짜 첫 번째 줄을 들여쓰려고 쓴다기보다는 시각장애인용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할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어쓰기로요. 자, 코드는 원래대로 되돌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입니다.
밑줄, 윗줄, 취소선, 깜빡임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깜빡임 효과는 적용하는 값이 블링크라고 하는 건데 크롬 계열 브라우저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없는 효과인 셈 치시고요. 아무것도 없음. 언더라인, 오버라인, 라인 스로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부여하실 때는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텍스트 3 여기에 언더라인, 오버라인, 라인 스로우를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밑줄, 윗줄, 취소선이 다 가는 거죠. 보통은 오버라인까지는 잘 안 쓰겠죠? 라인 스로우만 걸었다? 그럼 취소선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버티칼 얼라인인데요.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세로축 위치예요. 탑, 미들, 보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에 제가 지금 그림 파일 하나 놨어요. 현재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img 폴더 안에 샘플.png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포함시키시려면은 img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아무 이미지나 넣으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그림 파일을 HTML하고 같은 위치에 img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폴더 안 만들고 그냥 그림을 이 HTML이 있는 폴더 여기다 그냥 바로 넣을 거다 라고 하시면 경로 지정할 때 img 슬래시는 빼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만 명시할 경우에는 현재 HTML과 같은 폴더니까요. 자, 여기에 제가 문단 관련 속성 4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글자를 늘려볼게요. 문장하고 그림이 같이 있으면 그림도 한 글자로 취급받아요. 이렇게요. 그냥 한 글자처럼 같이 가요. 이때 기본적으로 아랫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그림의 크기를 제가 엄청 작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글자랑 그림이 이렇게 밑으로 같이 붙어요. 근데 텍스트 옆에 이렇게 그림을 넣는 경우는 보통 아이콘 같은 용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해야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글자가 어떻게 정렬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단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점이 되는 그림한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4라고 하는 문단에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준점으로 삼을 그림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4 안에 그림한테 버티컬 얼라인 미들이라고 부여하면 그림의 가운데와 글자의 가운데가 관통하게 정렬이 돼요. 탑이라고 주면은 그림의 윗선과 글자의 윗선이 정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더 스페싱, 워드 스페싱은요. 레더 스페싱 같은 경우는 글자의 간격입니다. 자간이라고 표현하죠. 워드 스페싱은 단어 간의 간격,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워드 스페싱은 띄어쓰기 하나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더 스페싱을 마이너스 2로 주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조금 이제 딱딱 붙어요. 여기 보시면 글자 간의 간격이 조금 붙어요. 좀 더 많이 줘볼까요? 이렇게 많이 붙는 거죠.
5픽셀 정도 주면은 이렇게 글자 간에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는 속성이고요. 워드 스페싱은 띄어쓰기 하나의 크기입니다. 30으로 늘려볼게요. 네, 띄어쓰기 하나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는요, 자동 줄바꿈 속성을 제어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문단 끝에서 줄바꿈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이라는 형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문단한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고 주면은 줄바꿈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면을 뚫고 나가요. 화면을 뚫고 나가니까 웹브라우저는 스크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뚫고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옆으로 커진 거면 제가 사이사이에 요 가로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이 라인이 같이 커져야 돼요. 단순히 커진 거면. 근데 라인은 그대로 있어요. 문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이라고 하면은 줄바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 6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볼게요. 자, 그럼 문단의 배경 색깔이 적용됐죠? 여기서 이제 줄바꿈 안 하게 노랩을 줍니다. 그러면 문단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디자인이 깨지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자주 쓰는 속성은 아니라서 따로 교환에는 없는데요. 자, 텍스트 7 안에 있는 p 태그, 그 p 태그 중에 첫 번째 항목, p 태그가 지금 3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한테 텍스트 트랜스폼, 캐피탈라이즈, 싹 다 캐피탈라이즈는 한 글자씩, 단어마다 한 글자씩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원본이 just for fun이라고 해서 전부 소문자로 적혀, 앞에 J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예요. 캐피탈라이즈는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요. 어퍼케이스는 nth child 2죠. 두 번째 요소. nth child는 싹 다 대문자로 바꿔요. 로어케이스는 싹 다 소문자로 바꿔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단 관련 속성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코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디 태그 안에 글자 크기를 24픽셀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의 높이는 150%, 그리고 글자 굵기는 굵게 했습니다. 그 바디 태그 안에 요건 제가 예전에 어디 뉴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올해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 시즌에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일단 실습하실 때 뭐 뉴스 기사 일일이 다 타이핑 하실 건 없으니까 요 p 태그는 제가 그냥 통째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문장이 기니까 당연히 줄바꿈을 하겠죠. 그리고 p 태그 문단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자, 각각의 p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적당히 줬어요. 문단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항목한테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 기본값이죠. 문단 끝에서 줄바꿈합니다. 기본값이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멀로 할 때는 굳이 명시 안 해도 돼요. 줄바꿈이 된 거죠. 두 번째 피태그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줍니다. 그러면 줄바꿈 안 하고 옆으로 삐져나가죠. 세 번째 문단도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줍니다. 그럼 얘도 뚫고 나가잖아요. 이때 곁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주면은 삐져나간 애들을 잘라버려요. 이게 잘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예 진짜 글자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여기다가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라는 값을 또 주면 말 줄임을 처리해요. 근데 얘는 한 줄 전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자, 네 번째는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줍니다. 지금 삐져나간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를 주고요. 웹킷 라인 클램프란 값을 2로 부여하시고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 오리엔트 얘네들은 요 경우 말고는 쓰이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한 세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요 숫자 값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줄 말줄임. 넓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두 줄에 맞춰서 말줄임 되는 거죠. 요 숫자 값을 3으로 고치면 세 줄 말줄임. 요 진짜 쓸 일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단 제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속성은 뭐 크게 임팩트는 없어요. 텍스트 섀도우라는 속성인데요. 글자가 있을 때 글자에 그림자를 줍니다. X 오프셋은 그림자가 가로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가예요. 플러스 값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왼쪽으로 갑니다. Y 오프셋은 그림자가 세로축으로 얼마나 이동하는가예요. 플러스 값을 주면 아래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 윗방향으로 갑니다. 블러 라디우스는 그림자의 번짐 정도예요. 0이라고 주면은 그림자가 아주 칼같이 떨어지고요. 값을 한 10픽셀 정도 주면은 그림자가 번지기 시작을 해요. 칼라는 그림자 색상이에요. 몇 가지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80,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놓고요. 여기 HTML5라는 글자와 CSS3라는 글자를 각각 텍스트 1, 2로 구별했어요. AMP는 AND 기호를 표시하는 특수 문자인데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몇 가지 빼고는 별로 브라우저가 그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냥 AND 써도 AND 표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굳이 AND를 쓰겠다고 특수 문자까지 들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자, 텍스트 1입니다. X축으로 3, Y축으로 3, 번지모, 그림자, 색깔, 까만색. 그림자 생깁니다. 이렇게. 값을 좀 더 크게 주면요.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더 많이 움직이는 거죠. 번짐 정도를 0으로 주면 완전히 이렇게 칼같이 떨어져요. 그림자가. 근데 이 값을 좀 크게 줬다. 그러면 많이 이렇게 뭉개지는 거죠. 적당히 보시면서 이제 적합한 수치값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HTML5는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바디 태그의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깔고요. 글자 굵게 주고 글자 크기 40 가운데 정렬. 텍스트 1, 텍스트 2 문장입니다. 그림자 쓸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글자 색깔에 보색으로 색상 주는 거예요. 반대되는 색상이죠. 자, 얘는 X축으로는 안 움직이고요. Y축으로 1픽셀, 번짐은 1입니다. 이렇게 칼같이 떨어지는 효과를 준 거고요. 얘도 똑같이 주고 색깔만 반대되는 색깔로 줬습니다. 배경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러면 하얀 배경에 하얀 글자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림자만 살짝 주면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배경에 묻혀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적절히 그림자를 쓰시면 텍스트를 좀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글자 보시는데 별 불편함 없으시죠? 흰색 글자인데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자를 넣은 거예요. 글자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었어요. 안 그러면은 배경이 밝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 묻혀서 글씨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림자를 부여하시면 글자가 좀 도드라지게 보여요. 이 사이트가 그 리액트로 만든 사이트예요. 제가 한 건데 외주 개발로 했던 건데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자, 그림자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자, 배경, 글자 굵기,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주고요. 텍스트 1입니다. 움직이는 거를 극도로 제한시키고요. 그림자를 좀 번짐 정도로 좀 세게 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고요. 여기서 같은 색깔로 번짐을 좀 크게 주면은 네온사인 같은 효과가 나요. 아예 그림자를 0으로 이동을 안 시킨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글자는 흰색으로 주고요. X축 1, Y축 마이너스 3, 8픽셀 정도 번짐. 얘는 번짐을 조금 이제 자제한 거죠, 마지막 거는요. 자, 그림자를 콤마로 구별하면요.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효과가 납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게 층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아래 깔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 덮어주는 효과가 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를 여러 개를 덮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예제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림자를 이렇게 하나씩 위에다 쌓는 거예요. 까만 배경에 까만 글씨입니다.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겠죠? 여기다가 먼저 그림자를 주는데 위치랑 이런 건 좀 무작위로 잡았고요. 번짐 정도로 좀 세게 줬어요. 그러면은 위에만 살짝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림자를 위에 하나 노란색으로 더 덮어봤어요. 이렇게요.
살짝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하나를 좀 더 다시 덮었습니다. 좀 더 밝은 노란색으로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맨 뒤에 빨간색이 깔리고 그 사이에 주황색이 깔리고 그 앞에 또 노란색을 또 덮은 거예요. 하나 또 줬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망했습니다. 원래는 좀 불타는 효과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디자인 센스가 없어서 암만 해도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능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 예제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끝나기까지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제 정리하시고 정리되시는 대로 이제 퇴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여기서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